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밀리는 우산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발이 미끄러질 듯한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운동화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눈물이 비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민유나. 왜 나한테 그런 말을?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밀리는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번잡한 홍대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일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적어도 민윤을 만나기 전까지는. 민윤은 24살, 국립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카페 알바를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들은 우연히 한강공원에서 열린 봄나들이 행사에서 만났다. 밀린이 스케치북에 그린 꽃무늬를 보며 민윤이 다가와 그 꽃, 제 마음처럼 예뻐요 라고 속삭인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다. 처음엔 친구였다.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로 야경을 보러 가고 홍대 클럽에서 춤을 추며 웃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케이팝 콘서트에 열광하고 스트리트 푸드 호떡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밤을 새웠다. 하지만 어느 날 민윤의 작은 손이 밀린의 손을 스치며 머무르는 순간 그 감정은 폭발했다. 오빠들만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민윤의 고백은 밀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후로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비밀스러운 키스, 은밀한 데이트. 서울의 번화가 속에 숨겨진 그들의 세계는 완벽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잔인했다. 밀린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로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한다는 압박이 일상이었다. 민윤의 집안은 더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제자리를 찾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숨겼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민윤의 어머니가 우연히 밀린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왜 이렇게 붙어 있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민윤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내 인생을 망치게 할 거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더 냉정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대학 중퇴시켜. 밀린 쪽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전화는 매일 왔다. 밀린아, 너 미쳤어. 여자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밀린은 울면서도 버텼다. 엄마, 이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점점 세졌다. 민유는 먼저 무너졌다. 밀린아. 나 못해. 가족이 날 버릴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은 칼날처럼 밀린의 심장을 베었다. 그날 밤, 밀린은 비를 뚫고 민윤의 원룸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윤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가지마, 제발. 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윤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이미 늦었어. 아빠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줬어. 그 사람 만나봐야 해. 반역이었다. 아니, 생존의 선택. 밀린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비가 그녀를 적시며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 밤, 그들은 헤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밀리는 일에 파묻혔다. 스튜디오에서 홀로 일하며 민윤의 빈자리를 느꼈다. SNS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우연히 민윤의 프로필을 봤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캡션 아래 잘생긴 남자 소개받은 그 사람과의 사진. 가슴이 찢어졌다. 민윤아, 너도 아파. 아니면 정말 행복한 거야. 밀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민유는 지옥을 살았다. 소개팅 상대, 준호는 괜찮은 남자였다. 안정된 직장,
가족의 인정. 하지만 매일 밤 준호의 키스에 민윤의 마음은 멀어졌다. 민윤아, 왜 그렇게 멀어 보이니? 준호의 물음에 그녀는 웃었다. 아니,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밀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따뜻한 미소, 손의 온기.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 밀린의 집은 명절 음식으로 가득했다. 송편을 빚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밀린아, 이제 너도 소개팅 해볼래? 좋은 집안 아들이 있어. 밀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엄마의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유는 그날 준호와 함께 가족 모임에 갔다. 웃으며 인사하고 떡국을 먹었다. 하지만 창밖에 눈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밀린아, 미안해.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밀린은 한강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 키스한 장소. 벚꽃잎이 흩날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윤의 얼굴을 그렸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밀린아, 민윤이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끝났다.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었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밀린은 차가웠다. 늦었어. 너 이미 선택했잖아. 그날부터 다시 시작된 갈등. 밀린은 용서하려 애썼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유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제발, 만나자. 밀린은 읽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밀린 씨,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친이랑 싸웠어. 그녀는 웃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여름이 됐다. 무더운 서울의 밤, 민유는 밀린의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렸다. 땀에 젖은 셔츠,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밀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은 설득할게. 밀린은 문을 열고 나왔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밀린은 말했다. 아직 못해. 내가 날 배신한 그날이 아직 생생해. 가을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치며 단풍잎을 흩날렸다. 밀린과 민윤의 재회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재개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윤의 아버지는 준호와의 결별을 알자 폭발했다. 내가 왜 그랬어? 그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민유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빠,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밀린 씨예요.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붉어지며 민유는 주저앉았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민유는 짐을 싸서 나왔다. 친구의 원룸으로 피신했다.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그녀는 알바를 더 늘렸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밀린에게로 향했다. 오늘도 늦게 끝나? 피곤할 텐데 내가 저녁 사줄까? 밀린의 문자는 따뜻했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유나, 너의 시를 읽고 싶어. 내 마음이 느껴져. 밀린의 말에 민유는 붉어졌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밀린의 여동생, 지은이가 우연히 그들의 데이트를 목격했다. 언니, 그 사람. 여자잖아. 엄마한테 말할까? 지은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밀린의 가슴을 옥죄었다. 제발, 비밀로 해줘. 언니 사랑이야. 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비밀은 폭탄이었다. 어느 날 밀린의 어머니가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밀린아,
요즘 왜 집에 안 와? 무슨 일 있니? 밀리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엄마.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지은이의 귓속말 때문이었다. 너 그 민윤이란 애랑 아직도 붙어 있어? 당장 그만둬. 우리 집안이 뭐 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다. 밀리는 무릎 꿇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제 삶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섰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이야.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그날 밤, 밀리는 민윤에게 전화했다. 우리 또 헤어져야 할까 봐 목소리가 떨렸다. 민윤은 달려왔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안 돼. 이번엔 포기 안 해.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서울의 비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려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밀린과 민유는 명동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다.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민윤의 물음에 밀리는 키스했다. 할 수 있어? 함께라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윤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 병실에서 아버지는 민윤을 불렀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너무 세게 밀어붙였어.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은 민윤의 가슴을 울렸다. 아버지의 용서. 아니, 후회였다. 밀리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 민윤이를 사랑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민윤이를 그렇게 아끼는구나. 가봐라. 행복하게 해줘. 그 순간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밀린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불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결혼.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집에서 나가. 당장. 밀리는 길거리에 나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민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밀리나, 같이 가자.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해.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밀린의 마음속에 배신의 잔재가 남아있었다. 민윤아, 너 준호 오빠랑 정말 끝난 거 맞아? 나 아직 불안해. 민윤은 멈췄다. 믿어줘. 그건 실수였어. 너만 사랑해. 봄이 피었다. 벚꽃 축제. 그들은 다시 한강으로 갔다. 꽃잎 아래서 밀린이 말했다. 우리 약속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키스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날 밀린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밀린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이야기하자. 용서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민윤 쪽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 위기. 민윤아, 내가 준호 집안 도와줄 수 있으면. 다시 만나봤. 어머니의 부탁이었다. 민윤은 흔들렸다. 밀린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그 말은 밀린에게 또 다른 배신처럼 들렸다. 또 가족 때문에. 밀린의 외침이 공원을 울렸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싸웠다. 너는 항상 선택해. 나 말고 가족을. 밀린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유는 무릎 꿇었다. 아니야. 이번엔 너를 선택할게.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밀린과 민윤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민유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밀린 씨랑 있을게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가족 끝이야. 하지만 민유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전환했다. 시집을 준비하며 밀린의 이야기를 썼다. 너의 눈빛이 내 시의 영감이야.
밀리는 스튜디오를 확장했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서울 떠나서 밀린의 농담에 민유는 웃었다. 좋아. 우리만의 낙원 제주의 오메기 떡을 먹으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한국의 로맨틱한 섬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현실은 서울로 그들을 끌어당겼다. 가을, 추석이 왔다. 밀린의 가족이 초대했다. 이번엔 민윤이도 데려와 어머니의 말이었다. 밀린은 놀랐다. 엄마, 진심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 보니? 엄마도 변해야겠더라. 한국 사회가 변하듯이 그들은 송편을 빚으며 앉았다. 민윤이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해, 우리 가족이니까. 민윤의 가족도 서서히 녹아들었다. 아버지가 퇴원한 후 민윤의 시를 읽었다. 이 시, 내 마음이야? 그 밀린이란 내 이야기,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 밀린의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밀린 씨, 레즈비언이래. 조심해, 밀린은 상처받았다. 왜들 그래? 사랑이 뭐가 잘못됐어? 민유는 밀린을 위로했다. 우린 강해.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처럼 우리도 싸워. 그들은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퀴어 퍼레이드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그날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웠다. 밀린의 옛 친구 수진이가 고백했다. 밀린아, 나도. 너 좋아했어? 민윤이랑 헤어져. 수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밀린은 당황했다. 미안, 수진아. 내 마음은 민윤이야. 그 소문이 민윤에게 갔다. 밀린아, 너 수진이랑 질투와 불신이 피어났다. 싸움이 터졌다. 왜 항상 나만 의심해? 내가 준호 오빠 만난 거 잊었어. 밀린의 외침. 민유는 울었다. 그건 과거야. 너는 지금도 오해는 깊어졌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 속에서 밀린은 홀로 명동을 걸었다. 불빛이 번쩍이는 거리.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민유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제발. 민유나, 내가. 밀린이를 데려와. 만나보고 싶어. 아버지의 부탁. 민유는 밀린에게 전화했다. 제발, 와줘. 아빠가. 밀린은 달려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밀린아.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밀린의 마음속 불신은 남아있었다. 민유나, 우리. 정말 영원할까? 민유는 안았다. 할 거야. 약속해. 봄, 벚꽃이 다시 피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만의 서약질했다. 한강 다리 아래서 반지를 교환했다. 여름의 끝자락, 서울의 밤 공기가 후덥지근했다. 밀린과 민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다. 가족의 반대는 점점 약해졌다. 밀린의 어머니는 민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 밀린이가 좋아하니까. 이민윤의 아버지는 회복하며 내 시집 출간되면 내가 사인회 열어줄게 라고 웃었다. 한국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변했다. 그러나 최종 시련이 왔다. 밀린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 회사 이미지가 동성애자라서 상사의 차가운 말. 밀린은 무너졌다.
이게 한국 사회야. 민유는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도울게. 민윤의 시집이 출간됐다. 제목 벚꽃 아래 약속.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민유는 말했다. 이 시는 제 연인 밀린 씨에게 바칩니다. 그녀 덕분에 제가 살아요. 밀린은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로 LGBTQ+ 단체와 협업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전할게. 그들은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거리에서 포스터를 붙였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 그들은 정상으로 올랐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지. 밀린의 말. 민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러브락을 걸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스치며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가족들이 모였다. 밀린의 집에서 파티. 송년 음식 잡채와 불고기 디 테이블에 올랐다. 어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며느리들 예쁘네. 아버지들은 술잔을 부딪혔다.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민윤의 시 낭독이 시작됐다. 가족이 반대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갔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포옹이 이어졌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밀린과 민유는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겼어. 그들의 사랑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만난 그날처럼 앉았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밀린이 속삭였다. 민유나 사랑해. 민유는 키스했다. 나도. 영원히. 서울의 하늘이 맑게겠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가족의 반대는 지나갔고 사랑은 남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을 터였다.